네, 2024년 4월 24일 이정훈입니다.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세력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추미애 당선자,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이런 사람들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될까요? 우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부터 보겠습니다. 다가오는 5월, 지금이 4월 24일이니까 일주일 남았네. 5월이면 전국의 의대생과 전공의, 대학 교수가 줄줄이 의료 현장을 떠난다. 경험하지 못한 대한민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김태구 비대위원장입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1만 8천여 명의 의대생들이 1년 반 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을 것이고 1년 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을 것이고 수업을 받지 않을 것이고 전국 수련병원의 1만 2천여 명의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오지 않는다. 전공의가 사라진 수련병원은 대체 인력으로 축소된 의료를 할 것이다. 일부 병원은 도산하고 파산할 것이다. 파산할 수도 있다. 그와 연관된 의료 관련 산업도 피해를 볼 것이다. 이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2025년에는 신규 의사도 나오지 않는다. 의대생들이 학교를 안 나와서 휴학인지 뭘 하게 되면은 졸업생들이 안 나오니까 의사가 안 나오는 거죠. 이는 공중보건의로 들어갈 최소한의 인원도 배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의과대학 졸업해서 의사 자격증을 따면은 군의관으로 가거나 또는 공중보건의로 나가는데 군복무 대체로 그 인원이 부족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공중보건 인력이 더 줄어들어 지방의 의료는 어려워지고 공공의료도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이 방송이 나가는 25일부터 의과대학 비대위에 집단 사표를 냈던 의사들이 진짜로 사직을 하겠다라는 것 때문이죠. 비대위에 관련된 의과대학 교수들은 한 달 전인 3월 25일경에 집단으로 사직서를 냈다고 합니다. 보통 그게 이제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본인이 사직할 의사가 명백할 경우에는 그렇게 해석이 되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사표를 낸 거는 정부의 새로운 의료 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미로 낸 거지. 본인이 사직을 하려고 일신상의 이유로 무슨 이유로. 일단 회사에 한번 취직돼서 사표를 쓰면은 바로 퇴직할 수 있는 건 맞는데 회사도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자기네 필요에 따라서 사직을 안 해주면은 나와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달 동안 지나면은 본인의 의사가 확실히 사직하는 거기 때문에 받아준다라는 해석이 있지만 이거는 본인이 나갈 뜻이 분명할 때지만 지금 이들이 내는 거는 의료개혁에 대한 반대 때문에 낸 거니까 본인이 사직할 의사는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의협은 이렇게 해석하면서 의과대학 교수들이 줄줄이 사표를 내고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고 의과대학 학생들은 수업을 받지 않으면서 의료 대란이 일어난다. 그런데 이 의대 교수들이 사표를 낸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다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면 자기네 의과대학이면 의과대학 학장한테 내야 되겠죠. 아니면 학과장한테 내거나. 근데 이들한테 낸 게 아니라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낸 경우가 많습니다. 카톨릭 의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던 거를 학장에게 이제 제출하면은 이 비대위가 갖고 있던 거는 사표를 내고 한 달이 지났다고 봐야 되나요? 비대위는 교수들 단체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의협 비대위의 주장이 조금 앞뒤가 안 맞아요. 효력이 발생하느냐도 문제고, 두 번째로 한 달이 과연 지났느냐. 아니 비대위에서 갖고 있었으면 그거는 본인이 사직 써갖고 사표 써가지고 가슴에 넣고 다닌 거랑 뭐가 달라요. 이런 상태인데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협박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의과대학이 있는 병원들이 이제 수련의들이 많고 이제 그런 병원들이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대출도 하고 뭐도 하는데 그런 병원들이 줄줄이 무너진다고 대한민국 의료 체제가 무너질까요?
오히려 분명한 거는 이렇게 대학병원이 흔들릴수록 돈 버는 병원이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한 예를 들었죠.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목동병원도 있는데 그거 말고 또 어디더라? 저 마곡동에 있는 이대 의료원인가? 근데 거기는요. 이대 목병병원은 오래된 병원이라서 거긴 전공의들이 많죠. 근데 전공의를 받으려면 개원하고 5년인가가 지나야 되고 뭐 조건을 가져야 받습니다. 근데 아직 거기는 2018년에 개원을 19년인가 개원을 해갖고 아직 전공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임의들이 다 환자들을 보고 있으니까 그쪽에서는 한 의사가 우리 병원은 전공의 빠져나간 사람이 나갈 사람도 없으니까 아무 문제 없으니까 오십시오. 이제 그런 병원은 오히려 잘 되겠죠. 같은 대학병원이라도.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뭐 대학병원만 있나? 지난번에 그 조국 이번 당선자의 딸 조민 씨가 의사 자격증 갖고 부산 의료의전원 졸업하고 처음 취직했던 데가 한일병원이죠. 한일병원은 한국전력의 산하병원이죠. 그런 병원도 한전 관계자들을 뭐 치료하기 위해서 처음 그런 병원을 인수한 걸로 아는데, 한전에서 운영하는 걸로 아는데, 그런 병원도 전혀 타격을 입을 게 없습니다. 이제 그런 병원들은 오히려 성업이 되겠죠. 의과대학 졸업자들이 안 나오니까 의사가 나오지 않는다. 글쎄, 의사가 나오지 않으면 대한민국 의사가 줄까? 아니지. 뭐 정년 다 된 의사를 1년 더 연장해서 계약해서 근무시키면 그만이죠. 뭐. 의과대 학생들이 수업 안 받아서 뭐 유급한다. 유급시키면 되는 거지 뭐. 시키면 되는 거지 뭐. 그리고 줄줄이 뭐 입대영장 나와서 군대 보내면 되는 거지 뭐. 뭐가 그렇게 대한민국이 정급하면은 외국에서 의사 수입해서 해도 되고. 지금 또 AI가 또 얼마나 발전해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들 대학병원 가서 진료받아 보면은 그 전공의들이 미리 이렇게 물어봐서 써준 거 보고 교수님이 탁탁탁 하는데 그거 한 1분도 안 되는 시간 받으려고 3시간, 4시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거 사실 AI가 해도 별 문제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 아니면은. 근데 이렇게 협박하고 있고 정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한민국을 경험할 것이다. 교수들의 절망을 조롱하지 말라. 글쎄, 교수들이 절망? 지금 교수들은요, 전공의가 안 오니까 자기들이 불편한 거지. 누가 조롱을 합니까? 지금 조롱을 하는 거는 이번 총선에 졌다고 정부 여당을 조롱하는 게 의협 비대위지. 지금 의협이 저렇게 하면 할수록 국민 지지를 받을 것 같아요. 저렇게 되면은요, 각 대학 본부하고 이 사직서를 내려고 하는 의과대학 교수들 비대위하고 충돌이 일어날 겁니다. 대학교는 대학병원이 상당히 중요한 수입원인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수입이 안 나오면은 학생들 등록금 받아갖고 오히려 의료원 직원들 봉급 줘야 되니까 오히려 학생회에서 본교 학생회에서 들고 일어날 거래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 의사들한테 유리한지 아니면 불리한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또 하나 정신 나간 사람 중에 하나가 추미애입니다. 추미애 당선자입니다. 이번에 그 추미애 씨는 민주당에서 가장 선수가 높죠. 6선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에 도전하겠다 그런 의사를 갖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민주당 박병석 씨가 국회의장 할 땐가? 그때 이제 그 검수완박 법안을 민주당에서 밀어붙였죠.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뺏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그 민주당 정권 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걸 6개 분야로 줄였는데 거기서 4개를 더 빼려고 했죠. 그리고 이제 2개 정도 남겨놓고 했는데 그때 이제 이 국회의장이 하도 지금 국민의힘 전신에서 반대하니까 2개는 이제 뭐였더라? 저도 뭐 하도 많이 바뀌니까 부패범죄, 경제범죄 그 다음에 등자를 넣어줬어요. 그 등 때문에 한동훈 씨가 법무부 장관 할 때 등이니까 나머지도 할 수 있다고 시행령을 만들어서 검찰이 다시 수사를 지금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의 실수였다. 다 된 밥에 여당이 요구한다고 그걸 받아주는 이게 고치는 바람에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렸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되면 그런 거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씨가 여야 영수회담 하게 되면은 김건희 특검
김건희 주가 조작 등 관련된 특검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정신 나간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는 초강경으로 몰고 가는 건데 제가 한번 제목에서 달았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추미애 씨는 사라졌다가 이번 총선에 당선인으로 복귀는 했습니다만 지난 2년 동안 추미애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출산하고 낳고 출산휴가 갔구나 사라졌을 때 다들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즉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데 1등 공신은 추미애였죠. 근데 또다시 강경으로 가겠다는 거야. 자기가 국회의장 되면. 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만들겠다는 건데 글쎄 이게 과연 그런 세계가 추미애 당선인이 원하는 좋은 세상일지 아니면 자기 눈을 자기가 찌르는 건지는 두고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화영 경기부지사 사건은 더 웃깁니다. 지금 그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검찰의 영상 녹화 조사실에는 별도로 몰래 카메라가 있어서 피해자 측이 어떻게 하는지 막 살펴보는 게 있다고 주장하는데 근거는 없어요. 지금 이화영 씨가 술을 먹었다 안 먹었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안에 또 별도의 몰래 카메라가 있다는 주장을 했는데 몰래 카메라를 다 본인이 찾아놓고 주장을 해야지 그냥 주장하면은 어떻게 하자는 거지? 이게 훈련되지 않은 내가 참 변호사를 보면서요. 기자보다 편하구나. 엉터리 기자 말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내가 의심 가는 게 있습니다. 그럼 저는 팩트를 잡을 때까지는 그에 대한 기사를 발언을 잘 안 해요. 근데 팩트가 있으면 이제 들고 치고 나갑니다. 그럼 뭐 회사에서 간부들이 야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확인했어. 그럼 뭐 싸워가면서 내보냅니다. 근데 이럴 거야라는 막연한 걸 갖고 나가면은요. 저도 데스크 볼 때 야 기자들 보고 너 소설 쓰니? 야 이건 네가 상상 갖고 해? 너 수필 쓰니? 이렇게 하면서 다 쓰레기통으로 집어넣어 버리거든요. 근데 지금 이 김광민 이 변호사들은요. 주장을 막 하더라고요. 그 전에 재판하는 거 보니까 너희 이렇게 한 거 아니야? 하고 막 주장을 해. 자기가 이제 불리하니까 이렇게 또 그렇게 주장해 볼 수는 있지만 지금 이제 이화영 씨가 술을 먹었냐 안 먹었냐 또 그 문제 때문에 그 CCTV 뭐 이런 것까지 나오니까는 그거 말고 별도로 몰래 카메라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이건 자기가 찾아놓고 주장해야지. 없으면 허위죠. 변호사들이 기자 보다가도요 팩트 파인딩이 굉장히 늦어요. 저도 제 사건 관련해서 이렇게 해보면은 변호사들은 그냥 이럴 거 아니야 저럴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런 거나 세우고 있고 그런 주장만 하려고 그러지 팩트는 못 찾고 팩트는 오히려 내가 더 찾아주죠. 그럼 그때서야 뭐 어쩌고저쩌고 말만 많지. 훈련된 기자. 그러니까 삼류 기자들은 변호사들처럼 뭐 이럴 거야 하고 주장하죠. 이게 상당히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진짜 이화영 씨가 만약 이래서 뭐 뒤집어진다면 그것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가 되겠죠. 조명현 씨라고 경기도청에서 7급 공무원을 했던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공로비라고 그랬죠. 공로비 산업인은 많이 써요. 공무원으로 있으면 공로비, 민간기업에 있으면 산업이란 얘기를 직장인들이 많이 쓰긴 하는데 그가 쓴 책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법카였죠. 이재명 씨의 부인이 경기도청 카드 가지고 또 그 카드 쓰는데 제한이 많죠. 그걸 꾸미기 위해서 일단 끊었다가 다시 또 바꿔치기 하고 뭐하고 법카 쓰는 사람들 가만히 보게 되면 특히 공무원들은 그거 원칙대로 맞추기 위해서 뭐 혼자 10만 원어치 먹은 거를 4시 먹은 걸로 바꿔달라 뭐 금액 오늘 먹고 내일 먹고 어제 먹고 그저께 먹은 걸로 바꿔달라 맨날 그러죠. 근데 가능한 경우에는 업주들이 들어주죠. 그렇게라도 해서 매상을 올려야 되니까. 또 공무원들 요거 안 받아줬다가 또 세금 댐택이 쓸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짓을 해갖고 그래도 공무원들이 자기네가 썼으면 좋은데 이거 김혜경 씨, 이재명 씨, 김혜경 씨 집에 갖다 줘서 소고기 먹고 과일 먹고 제사 지내서 사주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은 이재명과 민주당이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씨는 되지도 않는 남북 뭐 통일 뭐 어쩌고 하면서 정전선언 참 한심한 사람이죠. 근데 지금 또 이렇게 이번 총선에 이겼다고 추미애 이화영은 더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고 의협조차도 저러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될까요? 총선에 이긴 거 하고요. 총선은 총선일 뿐이고 또 집단 지성이 있기 때문에
또 언론들도 보는 눈이 있어서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어쩌면 3년 후에 다가오는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처절한 패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총선을 핑계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섰다는 것 자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현상입니다. 감사합니다.